안규백 이야기. 점입 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소집 해제 후 7개월 더 근무한 이유가 무엇이냐. 국방부는 아무것도 병적 증명서뿐만 아니라 대학교 학적 기록 아무것도 제출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정부는 기어코 육사 공사 회사를 통합해서 대전에다가 이 통합학교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걸 이대로 놔둬야 됩니까, 위원님? 육사가 1946년 그리고 공사와 함께 그때 만들어졌고요. 네. 1949년 그러니까 6.25 일어나기 1년 전에 해사가 생겼습니다. 그 3사관학교 역사가 방위에 의해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직전이에요. 참담한 일이고요. 이것은 이 좌파 정권이 그렇게 싫어하는 두 조직 검찰과 육사를 눈에 가시 같은 존재를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육사만 폐지하겠다고 하면 좀 그 표정 논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걸 이제 끼워 넣어 가지고 3사를 통합하는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3사 통합 자체가 완전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통합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호주와 캐나다를 들 수 있는데 상비군이 6만에서 7만입니다. 그리고 호주나 캐나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 같은 그 직접적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줄고 줄어서 45만 군입니다. 45만 상비군이 있는 나라가 사관학교를 한 군데 똘똘 말아서 무슨 AI로 급조해 놓은 영상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거 AI로 뚝딱 만든 건데 가운데다 동그랗게 그 중앙광장 하나 만들어 놓고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뚝뚝 그냥 정말 한 30초 만에 만든 것 같아요. 그 조감도를 어제 뭐 대전 자운대라는 곳에다 이제 만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옛날에 육법당이라고 그러니까 육사와 서울법대를 싫어해서 좌파들이 만든 용어예요. 근데 이제 법은 요새는 검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사와 검찰을 임기 안에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어떤 목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이 문제 많은 방위 출신에게 이렇게 그 3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느냐. 이번에 그 일요신문 보도를 보니까 정말 그 좋다는 방위. 방위병도 14개월인데 서울에 가서 또 학교까지 다녔으니까 그 방위병 체포조라고 하는 황제방위죠, 황제방위. 완전히 꿀방위를 한 건데 그런 것을 또 명륜동 그 성균관대학교 하숙하면서 올라가 있으니까 그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이라는 곳이에요. 그 있는 곳이 거기 유지입니다. 저 안규백 집안이 한 1000석군 이상 되는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뭐 거기에서 오죽 그렇게 편하게 방위를 했는데 학교까지 다니니까 제보가 왜 없었겠어요? 그 제보가 있었던 거예요. 제보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보고 이거 뭐야 말도 안 된다. 너무 심하잖아. 네. 해도 너무하잖아. 하고 하니까 그 안규백 어머니가 뭐 좀 그 점심 식사까지 떡 부러지게 대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방위 편하게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잘 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안규백의 그 해명에 따르면 밥을 해주는 걸로 3주간 조사를 받았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참 들어야 되나. 근데 그 제보 사실을 일요신문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이름은 못 밝히지만 옛날에 서울 가서 학교 다녔다. 그 내가 증언할 수 있다. 그래서 일요신문에 보도가 나왔고 지금 사실 더 문제는 입창 30일이에요. 사실 방위병 입창이라는 게 영창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창. 방위병들은 영창을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가더라도 영창 갈 일이 잘 없죠. 사실은. 뭘 도시락 그 옛날 말로 벤또 싸가지고 훈련을 안 받는데 무슨 영창을 가요. 출퇴근 따박따박해서 김일성이 그것 때문에 못 내려온다는 그 방위들 농담도 있잖아요. 도시락 싸가지고 아침에 어디 가고 저녁에는 퇴근을 하는데 또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 농담이 있을 정도로 편한 게 시골 방위인데 그런데 학교를 다니고 하니까 이제 제보가 온 거예요.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관계자들이 이거 잘못하다간 그거 너무 심하게 봐준 거잖아요. 그래서 DP를 보낸 건데 DP가 가서 체포해 왔다는 것도 제가 보기엔 사실이 아닌 것 같은 게 야 빨리 가서 데려와. 잘못하다 줄줄이 영창 가겠어. 이렇게 된 것이고 그 영창 30일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해서 30일을 갔지? 저는 계산이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군대를 좀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방위를 하다가 무슨 잘못을 해서 영창을 30일을 간다?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는 거예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그 내용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 병적 기록을 공개해달라는 그 핵심은 다른 것도 있지만, 학교 다니는 식의 그런 잘못된 근무를 한 것도 있지만, 영창 30일은 왜? why? 그걸 밝히라고 그러니까 그걸 밝힐 수가 없죠. 그건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대단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 병적 그 기록을 공개하면 되는 일인데 지금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출마할 때 저 군 미필이잖아요. 저 병적 증명서 냈습니다. 그거 내야 되나요? 네, 내야 됩니다. 여성도 내나요? 여성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당에다가 전화해서 확인까지 해봤어요. 너무 벙쪄가지고. 저는 군대를 갈 필요가 없었던 여자인데 왜 제가 가야 됩니까? 뭐 출산 뭐 이런 거라도 내면 안 될까지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출산의 의무를 다했다 이런 거라도 하려고 그랬더니 딱 그 대답이 남편분 거 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 병적 증명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떼는 거야? 막 그랬더니 그냥 방에 들어가더니 금방 뽑아오는 거예요. 그럼요. 본인이 떼면 금방 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봤더니 이 병적 증명서라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 게 아니고요.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툭탁하면 그냥 뽑아낼 수 있는 게 병적 증명서래요. 근데 본인 인증만 하면. 네. 네. 근데 이거를 본인이 이렇게까지 증거를 가지고 오지 못할 이유는 거기에 많은 언론에서 지금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처럼 병적 기록부에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적혀 있지 않을까? 빨간 줄 그어져 있지 않을까? 그걸 보여주기 싫어서 이게 무슨 행정착오네. 나중에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민간인이 되었을 때 내가 이걸 정정 요청을 할 거네. 그러니까 이게 혀가 길면 이상하다 싶은 건데 파고드니까 그 당시에 같이 근무를 했다라는 사람의 증언 나오죠. 이 김 소장님은 나 고소해라 그러면 하면서 그냥 소통관에서 이 기자회견까지 하시죠.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댓글 지적이 참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네. 영창 30일은 방위부대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군교 도소를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영창 30일의 내용은 어딘가 군교 도소로 갔을 수 있다. 그건 아주 치명적인 사건일 수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못 가는 것이다. 그리고 안규백이 국방장관이어서 이 3사 통합을 하고 하니까 문제가 돼서 공개하라는 거지. 물러난 안규백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참. 네. 아니 그리고 본인이 5선 의원까지 했으면은 병적 기록부를 병적 증명서를 5번 이상 뗐을 텐데 그거를 5장 중에 한 장 그냥 빼도 되잖아요. 네,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정도 사안이 되면 민주당에서도 입장을 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묘한 게요. 이재명도 과거 정동영은 실드 쳤잖아요. 네. 안규백 실드는 대놓고 안 쳐요. 그리고 민주당 패널들도 방송에 보면 이제는 안규백이 좀 뭔가 밝혀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한번 지켜보시죠. 있죠. 네, 저희가 이거 여론전 집중한다면 네. 충분히 안규백 정도는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개각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몇 명 하는데 안규백을 넣을지 말지 고민이 좀 시작됐다고 봅니다. 총리 바꾼 김에 장관도 좀 바꿔야 되는데 네. 안규백 어떻게 하나 이걸 보고 있다는 근데 거죠. 이제 뭐냐면 이재명의 성격상 물러나라고 해서 밀리는 건 죽기보다 싫어하니까 지금 뭐 1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몇 달 좀 끌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말씀한 대로 안규백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5,000분 넘는 분들과 1시간 방송을 쭉 이어봤는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주말에 이 방송 다시 보기로 많이 볼 수 있도록 방송 끝나면 김효은 대변인 곧바로 올림픽공원으로 갈 거고 저희도 저녁에 올림픽공원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은 대변인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오실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지금 현장에도 자원봉사자분들도 오늘 또 역대급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수라든지 또 이렇게 쿨링할 수 있는 시트라든지 심지어 모기 기피제까지 싹 다 이제 준비해서 많이들 맞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공은요, 아이들하고 오기 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우리의 이 선거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의지를 전 국민들께, 네, 시청하고 계신 전 국민들께 좀 보여주시기를 함께 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상규 위원님도 부탁드립니다. 네, 뭐 올림픽공원이 이제는
5.18 좌파들의 그 성역으로 되어 있는 유난히 또 이재명 정권 들어서 더 성역화되어 있는 망월동이 아닌 자유우파의 성지로 좀 돼가고 있다. 그렇죠. 국민들이 만들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장 대표의 장외투쟁은 비난할 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런 투쟁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과 안규백,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우리 해군 장병이 북한 접경 해역에서 실종 신고가 벌어지고 수색 작전이 벌어진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태릉 CC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오늘 입장을 냈어요. 국방부 장관은 골프 치러 안 갔다. 청사에서 관련된 사항 모니터했다. 근데 이게 오히려 그럼 이재명은 골프 쳤네? 그리고 국방부가 사실상 인정해준 꼴이 됐고요. 청와대 입장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비공식 일정은 확인이 어렵다. 아니면 골프 안 쳤다고 난리를 치면서 막 고소고발하고 막 10억 입틀막법으로 손배소했을 양반들이잖아요. 그렇죠. 확인이 어렵다는 말 자체가 제기에는 우리 골프 쳤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해 주냐로 들리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재명이 이 해군 장병 실종 보고를 받고도 골프 친 게 사실이라면 이건 대통령 탄핵감 아닌가요, 위원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네. 수해 때 골프 친 혐의로 대표직을 내놨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남의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 하필 또 장소가 태릉CC입니다. 태릉CC는 지금 3군사관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권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육사가 있는 곳이고 그 육사를 태릉CC와 함께 지방으로 지금 이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공공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소셜 믹스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 지금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 보면 골프를 쳤다는 걸 본 사람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수의 제보들이 있죠. 제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이걸 어떻게 보냐면 원래 그 태릉CC에서 VIP라고 불리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골프를 칠 때는 황제 골프를 칩니다. 그 앞으로 뒤로 두 팀씩을 빼요. 그래서 좀 널널하게 칠 수 있게 해주는데 아마 이 장면은 그 태릉CC에서 골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직이거나 전직 군의 장관급, 그러니까 장성들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뒤에 쪽에 있거나 그 앞에 쪽에 있던 그 전직 군 원로들이 아마 분명히 저 누구 때문에 앞뒤를 비운 거야? 이렇게 질문이 나갔을 거고 저도 그때 취재를 갔던 기억이 나니까 그러면 다들 입을 다문 채로 엄지손가락을 쳐들었을 겁니다. 이재명이 왔다. 그러면서 화가 확 나지 않았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3군사관학교 통폐합 때문에 지금 그렇죠. 군 원로들이 육사 분들도 그렇고 골기대회도 국회 본관에서 얼마 전에 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보가 거기서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에 뭐 어떻게 보면 한번 가면요. 주변이 난리가 나요. 경호부터 시작해서. 경찰 사이드카부터 넉 대가 앞에 가고 뒤에 또 가고 팀이 그 대단히 가기 때문에 조용히 갈래야 갈 수가 없다. 그 중에 전부 이재명 정권 편만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또 태릉CC 주변에 주민들 눈에도 띄었을 거고 그건 누가 봐도 대통령 행차예요. 다만 아까 말씀한 대로 안규백이 자기 살겠다고 지금 발을 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무근이다. 근데 국방부는 최근에 그 브리핑을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딱 잡아댑니다. 그 사실 무근이라는 거는 뭔가 안규백은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안 갔다는 증명을 해보일 수 있다. 이런 거를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재명을 못 챙긴 겁니다. 이재명 골프 친 거는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나는 안 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이재명도 거기 그러니까 이재명과 함께 안규백도 있었다는 제보가 나온 건 맞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이 이것은 그 어떤 제보를 받지 않으면 아주 구체적인 팩트가 없으면 주장할 수 없는 내용들을 엄청 지금 많이 말했기 때문에 지금 안규백이 그 방위병 때 그 군무이탈 타격 의혹의 중심에 서 가지고
그 병적 기록을 왜 안 까느냐 지금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까면 돼요. 뭘 까면 되느냐? 태릉 CC에는 엄청나게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국가 기밀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CCTV에 다 찍혀 있다고. 그거 그다음에 라운딩을 하려면 가명을 쓰건 어쨌건 그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그다음에 그 공적인 그 라운딩 그 시간표 이런 거 다 있을 거예요.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세월호 때 문제 박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1분 1초의 그 동선을 내놓으라고 난리 치던 게 문재인 정권 문재인 때의 야당이고 이재명 때의 야당입니다. 그렇죠. 네. 제발 똑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그 기록을 공개하면 다 나올 일이다. 아니 이거는 정말 우리 군 장병의 목숨이 안타깝게 사라진 전후에 군 통수권자가 어떤 인식을 가졌느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보고를 받고도 골프를 쳤다며 언제 보고를 받았고 왜 골프를 쳤고 이 모든 기록을 공개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대변인님? 공개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네. 그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국민들은 통수권자가 자기 자식 생각하듯이 사건을 대하길 바라지 그 시간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사망은 했는지 안 했는지 추정이 불가하지만 사고가 있는 것을 알거나 후에도 골프를 굳이 치러 가는 것은 국민들의 기대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단순히 군부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양 수색 작전이라는 것은 경찰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함정만 동원해서 그 넓은 지역을 수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양 경찰 병력도 투입이 돼야 되고 왜냐면 그게 이제 한 척당 볼 수 있는 거리가 몇 킬로가 안 돼요. 근데 이 사고가 난 지점에서 55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 3km씩만 볼 수 있다고 해도 한 2, 30여 척의 배가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인데 군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양경찰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라면 행안부 장관이 같이 일을 해야 되죠. 그럼 행안부 장관에게 누가 지시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지시해야죠. 국방부 장관이 전화하면 행안부 장관이 움직입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지휘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지시하는 것이 이 사고를 모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지. 골프 한번 치고 포홀에서 드라이브 한번 치고 나서 전화 한 통화하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식이었으면 과연 그렇게 했을 수 있었을까? 이건 정말 대통령이 무능한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병사들의 삶을 무시하는 것인지 일일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날의 행적 분단위로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국정감사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의원님들은 빨리 국정감사를 여셔가지고 대통령이 갖고 있던 그날의 행적들을 모두 제출받으셔서 검토해가지고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해군 장병 실종 사망 일지를 보면요. 7월 11일 토요일에 이재명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7월 10일 일요일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실종 해군 장병이 마지막으로 목격됩니다. 그리고 7월 12일 오전 8시에 해당 병사가 실종됐다는 사실이 인지되고 군에서 작전에 돌입합니다. 수색을 위한. 그런데 그날 오전 11시에 이재명은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있는 거고요. 다음날 새벽 5시 58분경 실종 해군 장병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 군 장병이 북한 접경 해역에서 실종됐다는 사실, 그리고 헬기와 이 배들이 동원된 북한에까지 통지한 대규모 작전이 펼쳐졌는데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됐어도 문제고 저는 무조건 보고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네. 이래진 그 형님 네, 네. 동생 네. 저기 발견돼가지고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이 돼가지고 불태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북한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사실?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니, 북한이 도와줄 것 같습니까? 찾아가지고 사살해서 불태우지? 지금 말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어이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 무슨 북한이 우리 아군처럼 행동할 거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은. 박상규 위원님은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여러 보고도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네. 요 정도 중대 사안이면 그 국방부에서 국방비서관 통해서 바로 VIP한테 직보하게 되는 사안이잖아요, 이거는. 100% 직보 사안이고요. 이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지금 그 아까 우리 장해찬 앵커가 조목조목 그 테이블을 공개했지만 왜 그러면 이재명이 유럽을 두 번째로 갔다 와서 뭐 성과도 거의 없잖아요.
오자마자 지금 골프장으로 간 거예요. 네. 왜 태릉 골프장을 가느냐? 거기가 서울 시내에 있는 유일한 시내 골프장이니까 거길 간 거예요. 옛날에 노무현은 그 부인 권양숙하고 거기를 참 자주 갔습니다. 권양숙이 골프광인데다가 권양숙의 그 태릉 골프장 라운딩에서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죠. 네. 엄청나게 담배를 즐겨서 아. 퍼팅할 때도 담배를 입에 물고,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쯤 되니까 그 골프장에서는 절대 그 원래 티샷도 그렇고 담배 피면 안 돼요. 그렇죠. 불나니까. 그런데 VIP고 VIP 부인이니까 담배를 피웠다는 건데 그런 썰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거는 확인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때 네. 파다하게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경호원들이 잿더리 들고 그 권양숙 여사의 뭐 여사라고 해야죠. 그래도 이 잿더리를 들고 그 꽁초를 떨어질세라 그 퍼팅할 때 아이고야. 그때까지도 들고 다녔다는 일화로 유명한 그 골프장인데 아무튼 태릉을 그럼 왜 갔느냐? 이거 트럼프 때문에 간 거예요. 지금 트럼프하고 라운딩 하자는 소리가 나왔고 이번에 이 나토 갔을 때도 네. 그 트럼프가 이야기했다더라고요. 또 골프 얘기를 또 했어요. 네. 지금 이재명이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과 관계가 불편하다 보니까 지금 그 대통령 되자마자부터 골프 연습, 그때 왜 작년에 여름에 저도 가가지고도 골프 연습했다는 게 다 트럼프하고 라운딩을 단단히 준비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다 불발이 됐어요. 뭐, 자기 혼자 뭐 연습하면 뭐하나? 뭐 외교적인 성과를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그냥 골프 광입니다. 그냥 네. 골프 치고 싶어가지고 주말에 성남 시장부터 그냥 핑계일 가능성이 높고 예. 뭐 자기는 그냥 놀러 가고 싶고 공 치고 싶고 이러는데 아침에 아니 지금 사고가 있어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병사가 지금 바다에 둥둥 떠 있는데 골프 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골프도 좋아서 그랬겠고 그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뭘 실드를 쳐주자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아니지만 예. 오죽하면 그런 병사의 그 경각에 달린 생명을 두고도 지금 그 안규백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좀 더 밝혀봐야 되니까 여기서 뭐 갔다 거기 있었다 이게 단정은 못해요. 하지만 국방부의 아까 그 설명도 있지만 사실 무근이라는 거는 본인은 발을 빼고 이재명은 골프 쳤다는 걸 간접적으로 지금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청와대는 아까 그런 그 고위 관계자가 그 기자들에게 말해줬다는 대통령의 비공식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 그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이 비공개 일정이 국민이 몰라도 되는 비공개 일정이 어디 있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1분 1초 다 밝히라고 하는 인간. 초 단위로 다 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 중요한 시기에 골프장에 가서 라운딩을 도는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 일정이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 얼마나 구차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골프 연습을 할 양이면 어디 안 보이는데 저 밑에 뭐 청와대 지하에서 그물 연습장에서 치든가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 그리고 항상 TPO가 문제예요. 시간과 상황, 장소의 문제인데 모두 부적절했다. 빨리 이런 거는 질질 끌지 말고 국민들에게 이해 구하고 사과할 건 사과를 좀 해야 돼요. 제가 주현철 대변인께 묻기 전에 너무 공감 가는 슈퍼챗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앨리스 킴 님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VIP 경로설로 전 정권을 그렇게 못살게 굴며 최상병 특검까지 갔는데 이건 뭐 VIP 골프설? 이래서 내로남불 소리 듣는 겁니다. 라고. 사실 그들이 최상병 특검을 갔던 논리 그대로라면 이 사안은 이제 골프 특검 가야 되는 거예요. 해군 장병 골프 특검. 네. 가야 됩니다. 왜냐면 국민의 불편함을 그게 이제 대통령이 한번 이동하면요. 모든 신호를 막아요. 그러면은 지금 장병이 한 명 바다에 둥둥 떠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굳이 골프를 치겠다고 그 많은 신호등을 무시하고 다 뚫어가지고 대통령을 중랑구까지 보내서 중랑구가 거기 있을 거야 아마 태릉이 거기까지 보내가지고 지금 공 치고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이게 군 기강회의도 문제지만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렇게 좌파가 한 명 죽을 때마다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이거는 국민의 생명이 소중하고 그런 거는 우리도 다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본인들이 똑같은 잣대를 대세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행적
분 단위로 알아야 되고 비서실장 불러가지고 국정감사해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글을 썼네요. 불리하면 입을 닫는다. 이재명과 이 정권의 종특이다. 해군이 실종 장병을 찾고 있을 때 대통령이 골프를 쳤나? 이 간단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 장병의 목숨보다 골프 라운딩이 먼저였다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격 박탈이다. 그러니 시인도 못하고 부인도 못하고 아예 대답을 못하겠지라고 했습니다. 수해 때 골프 쳐가지고 정치적인 생명이 단축된 것은 아까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도 대표직 사퇴로 이어졌었고 네. 많은 정치인들이 그 수해 때 그때 그 홍준표 전 시장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휴일이었고 근무 끝나고 친 것까지도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됐어요. 그게 공인입니다. 아까 TPO 말씀을 드렸는데 골프를 칠 수 있다. 골프를 못 치냐는 것을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필 그런 시기에 그런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안보의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단 한 사람의 그 소중한 병사의 생명이 그게 문재인 때하고 똑같은 거야. 그 바다 위에서 우리 어민이 그 말도 안 되는 참혹한 그게 정말 그 필설로 설명을 하기에도 너무 참혹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번에 이재명 정권 와가지고 다 무죄 받았잖아요. 이게 정말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북한과 마주쳐서 지금 경각을 다투는 안보의 비상한 그런 나라냐. 그때는 어민이었고 이번에는 병사입니다. 그때 그 해병대 특검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진짜 사고였잖아요. 그 수해 복구에 나섰다가 아깝게 그렇게 희생된 건데 그걸 가지고 특검을 해서 아주 그냥 나라를 뒤흔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2차 종합 특검까지 기간까지 연장해서 하고 있는 이재명 이 정권이 너무 자신들의 일에는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과연 어떤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주 대변인님 이 이슈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되고 이 사안 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내로남불도 문제지만 우리 당의 전투력 없는 행태도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사건들을 묵인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당에서 열심히 투쟁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각성하시고 당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만이 우리가 똑같은 잣대로 민주당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요. 지금 나경원 의원과 장동혁 대표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만 말할 게 아니라 추가적인 제보들이 접수되면 밝혀야 될 거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선관위 문제 그리고 이 해군 장병 실종 당일날 보고를 받고도 대통령이 골프를 쳤느냐. 이거는 진짜 저의 상식으로는 무조건 탄핵감이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이면서 투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당원들이 몰라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사실 그게 정치인이라는 자리가 특히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이 스피커 아닙니까? 그럼요. 어디 가서 떠드시는 게 제가 100번 떠드는 것보다 더 셉니다. 한 번 나오시는 게. 근데 제가 100번 떠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 한 번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제가 100번 떠드는 것보다 스피커로 세신데 그럼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면 저 민주당이 움직이냐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일을 안 하십니까? 제가 저번에 특검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특검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 했더니 또 뒤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는데 전투력 있게 싸우시면 제가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원님들 각성하시고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페북이라도 좀 써라. 이런 이슈 맞습니다. 가지고. 네. 우리 주현철 대변인은 제가 이 패친을 해놨는데 정말 많이 속보로 다양한 주제의 글을 올려서 제가 제 유튜브를 하거나 이 평론할 때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신다. 그 모습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들 쓰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쓰고 출근하는 거라서 좀 6시간 쓰기 때문에 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제 방송을 아침마다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마 삥삥 하면 주로 주현철 대변인의 알림이더라고요. 네. 근데 월급 안 맞는 원외 대변인도 이렇게 열심히 대여 투쟁을 하는데 세비 빵빵하게 받는 국회의원들은 뭐 하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의를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선관위 마피아, 선피아 카르텔 논란을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이게 했던 뉴스를 재탕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새로운 부정부패가 터져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 이야기 아직 남았어, 다 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특검을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까발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선관위 출신 직원들, 저는 법조계에만 전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선관위에도 전관이 있네요. 선관위 과장이나 국장이 나가서 회사를 차리거나 그 가족들 회사에 무려 175억치 일감을 몰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정한 경쟁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 90% 정도 그냥 찍어서 갖다주는 수의계약이었다고 하는데, 박민영 대변인, 네. 사회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의 175억을 막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하는 거는 정말 난리 날 일이거든요. 아니,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통상적인 부처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요, 과기정통부에서 일했던 관료 출신이 뭐 이통삼사로 가서 뭐 이전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경제부 강요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 경제 관련 뭐 코인 회사 가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은 왕왕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관료제 내에서의 쓰임에 따라서 몸값을 인정받는 과정인 거지, 지금 이런 것처럼요, 내가 소속했던 기관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권을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요, 과기정통부 차관 장관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제사 이통사 차린다라고 하니까 과기부가 승인해주고 돈 지원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그냥 여러분 잠깐만 생각을 해보셔도 쉽게 이해를 하실 건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왜 이런 망발이 가능하냐, 선관위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이 선거 사무에 대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채용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했잖아요.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고 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거 사무의 내밀한 내용이 아니라 선관위의 채용 관행에 대해서조차도 감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즉슨 회계와 관련된 것들도 감사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부처라고 하는 것도 부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외적인 견제기관들이 존재를 하고요. 감사원이 됐건 뭐 다른 기관들이 됐건 사정기관들이 됐건 간에 제대로 움직이고 부정과 부패 비리가 없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공직기강을 철저히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선관위는요, 공직기강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조차 받지 않고 우리 헌법기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관들에게 그냥 회사 차려가지고 선관위와 연계를 해서, 이게 대체 뭡니까? 국가 세금을 가지고 지금 뭐 연금 챙겨준 거잖아요. 쌈짓돈을 지금 수백억을 지금 챙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복수의 선관위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선관위 카르텔, 선피아들에게 지배당했던 나라 지금 상태였는가, 어디까지 우리가 지금 규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청사진을 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관위 과장, 정관 말씀하셨는데, 과장이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대단해요. 예. 지역에서는 대단합니다.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은 뭐 실제 경험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선관위 직원이 나타나면 일단 얼어붙어요. 긴장을 하죠.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때 현장에 나타나는 선관위 직원은 과장급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말단 일반 직원들이거든요. 그 일반 직원 하나가 딱 나타나도 그 행사장 전체가 얼음땡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선출직의 그 저승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선관위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장혜산 최고위원이 소개한 이거는 선관위의 그 프로젝트를 선관위에서 과장 지냈던 사람이 대표로 있는 민간회사에 수의계약을 줬다 뭐 이런 건데, 그거 말고 모든 선출직에 대해서 다 저승사자처럼 대접받고 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퇴사를 해서 퇴직을 해서 뭔가 민간회사를 차렸어요. 그러면 그 회사 차리고 또는 민간회사에 이 사람이 스카웃이 됐어요. 그냥 스카웃 됐겠어요? 선출직 공무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은 그저 구의원, 도의원들, 시의원들한테 약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들한테도 선관위 직원은 저승사자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중앙부처는 논외로 치더라도 선거로 선출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구의원, 시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이 선관위와 유착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조사를 하려면 무슨 국적으로는 턱도 없고 특검으로 가서 거의 이거 해부실에 해부하듯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동안 수십 년간 짬짬이를 해온 것으로 지금 이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되겠어요? 안 되죠. 제3자 특검이 되겠냐고. 안 다 되죠. 직업들끼리 다 사법부고 다 짬짬인데. 그래서 유일하게 이런 선관위를 해체하고 해부하고 수십 년 이 누적된 범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환부를 도려내고 하는 일은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밖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도 못했던 손대지 못했던 게 이 선관위예요. 그래서 이 선관위를 해체하고 해부하는 일은 국민의힘 추천 특검 많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니까요. 일개 과장인데 이 사람과 관련된 세 개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첫 번째 회사는 직원이 3명이고요. 두 번째 회사는 직원이 2명이고요. 세 번째 회사는 직원이 6명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직원 규모로 따지면 구멍가게 수준의 영세한 회사들이 그렇죠. 선관위 과장 영입했다는 이유로 총 175억 일감을 따낸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이 대장동 주니어급의 기적 같은 솜씨거든요. 근데 이게 일개 과장이 이렇게 해먹었으면 선관위 출신 전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저는 다 하면 좋게 수천억 원대의 장난질을 쳤을 수도 있다. 그걸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는 박사님 말씀처럼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필요한 건데 민주당은 지금 곧 죽어도 자기들이 추천 아니면 대한변협 같은 데서 제3자 네.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그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게 지금 이재명 밥 친구 위천환이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행정 입법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아닌 제3의 어디를 갖다 놔도 민주당에게 유리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법원이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대법원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지키고 있으니까 또 대법원 하자고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행정 둘 다 아니면은 그나마 사법부가 하는 게 그나마 명분이 있는 건데 다 피하고 자기네들이 사실상 장악한 그런 시민단체를 가장한 그런 친여권 단체들에게 추천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지금 위철안이 알박기를 하고 있는 것도 굉장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선관위에서 진상규명위가 조사한 내용을 위철안이 사전에 다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미 다 이재명의 뭐 술친군지 밥친군지 하는 사람이 선관위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어서 지금도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한데 특검 그나마 우리가 한번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이 어떤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회인 특검이 민주당 주도로 이런 위철안 같은 자가 임명이 된다? 이거는요 그냥 일 안 하겠다는 거죠. 적당히 특검하는 척 아무튼 우리 특검 찬성했다라고 그냥 면피만 하면서 적당히 뭉개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민주당도 이거를 모르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강력한 여론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압박해 나가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특검이 가동되면 제일 먼저 수사를 받아야 될 자 중에 하나가 노태학이잖아요. 네. 뭐 위철안이니 뭐니 다 수사 대상이지만 그렇죠. 근데 노태학이가 그 부부 동반으로 3차례 해외여행 갔다 온 거 그거 가지고 지가 셀프 결제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게 국조에서 이 추궁을 받으니까 이자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세입 처리 반납해서 국고 반납하겠습니다. 이러고서 끝내려고 그래요. 아이고. 근데 이게 횡령 아니에요. 횡령이죠. 국고 횡령. 예. 엄청나게 무거운 중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파나 노태혁이 같은 자, 위철환이 같은 자들은 요 정도 선에서 그냥 사퇴하고 그냥 물어내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데 쓴 돈 그냥 토해내고 퉁치자. 뭐 그렇지, 이런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이런 자를 국고횡령의 중범죄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될 건데 이거를 대한변협 추천 특검이 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법원이 지것들 동료였던 노태하기를 기소할 무슨 이 특검을 대법원이 추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일하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만이 이 모든 사안들을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특검이다. 그거밖에는 특검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번에 투표지 예산을 63억 남기고 직원들 경력금으로 40억을 책정했다는 등 이게 개인 착복과 부정부패 외에 조직 차원의 이런 돈놀이까지도 선관위가 했는데 이 특검을 관철시키는데 모두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장동혁 대표 혼자 이 선관위 특검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인천, 부산, 오늘은 광주까지 가잖아요. 제가 전에 이 말씀도 드렸죠. 항상 보수정당 대표는 광주에 사과하러만 갔는데 어허. 처음으로 광주에도 잘못된 거 있다라고 따지러 간 대표가 장동혁 아닌가. 어허.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지역을 평등하게 보는 시각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광주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파와 청년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사님 이렇게 전국을 도는 거 일각에서는 지금 뭐 당내에서 인기가 없으니 장애로만 돈다라고 막 비아냥거리는 언론도 있던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바깥에서 여론을 만들어서 특검을 압박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 김무성이라는 자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갔고 그 얘기 했더라고요. 예. 보세요. 어떤 정치인이든 자기가 장외에서 나타났을 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다 그러면 다 나가죠. 뭐 장외 집회 안 할 정치는 없습니다. 사람 모을 자신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2019년 그때 광화문에 100만이 모였다, 뭐 1000만이 모였다 할 그때입니다. 실제로 100만 이상이 모였죠. 그때 그 조국 사태 이재명 퇴진 요구를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그 광화문 대국본 정광훈 목사님 그 세력과 별도로 당시 그 자유한국당의 독자적인 장애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분 있습니다. 뭐 큰 뭐 이 연단 저 모델들 그 걷는 그런 단처럼 만들어 가지고 빈축을 사기도 했던 그 집회인데 그때 당시 그 자유한국당에서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현역 국회의원은 300명, 뭐 원외당협위원장은 100명, 150명 이런 식으로 당일 집회에 동원해라. 뭐 당력을 다 기울여서 한 거니까 당에서 총동원령 내리는 건 당연하죠. 자, 그때 당대표 황교안, 원내대표 나경원이었는데 그때 최대한 끌어모은 자유한국당의 장애 집회 잘 봐줘서 몇 명 모였냐? 5,000명이 모였어요. 그때 이 자유한국당은 세종문화회관 그 계단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주로 집회를 했거든요. 잘 잡아주면 5,00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1,000명 모인다, 2,000명 모인다, 5,000명 모인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번 동원령 내린 다음에 그 다음 주 다 바로 동원령을 또 때릴 수 있냐? 없어요. 지치니까 사람들이. 네. 그리고 뭐 무슨 당장 버스도 대절하려면 그래도 돈이 얼마 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도 아니 지난주에 갔는데 또 가라고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넘게 광화문에서 매주 토요일 집회하는 대국본 집회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건 정말 기네스북에 진작에 올라가야 되는 거고 지금 1년 넘게 서울구치소 앞에서 상조하다시피 집회하는 거가 그래서 그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올림픽 공원이 대단하듯이.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동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원을 안 해요. 동원을 안 하는데 그 인천이나 부산 집회를 제가 가봐서 알아요. 취재하기 위해서 가봐서 알아요. 평소에는 50명, 100명 정도가 모이는 집회예요. 그것도 쭉 해봤어요, 그동안. 그런데 장동혁이 나타나니까 수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럼 이건 장동혁이 오니까 나도 간다는 대중 아닙니까? 그런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원도 안 해. 뭐 알리지도 않아. 그냥 스트레이트 뉴스처럼 툭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자유파 유튜브가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수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니까 정치하는 자들이라면 다들 장동혁 보면 질투부터 생각나고 하지. 입 튀어나오지. 나는 10년 이상 정치를 해도 10명 모으기가 힘든데
아니 저자는 도대체 무슨 운이 좋아서 나가면 수천이냐? 이런 소리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더 발전해 가야 되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는 곳에 대중이 그렇게 많이 모인다는 것은 장동혁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진짜 대중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씨앗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언론과 당내에서 헐뜯는 게 결국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질투다.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아직 특검 추천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특검을 받기로 한 것도 올림픽공원 아니었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이 그걸 받을 정당입니까? 근데 장애 올공의 열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특검 추천권까지도 포기하게 만들려면 올공의 열기가 전국으로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야지 국회에서 우리가 뭐라 한다고 민주당이 들어주기나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에 있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당심이라고 하는 거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인 거죠. 우리 장해찬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도 우리가 대통령 정당이고 여당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동원할 수 있는 건요. 집권 여당이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가 직능단체를 움직이던 뭐 우리가 뭐 지원금을 줘가지고 무슨 어르고 달래건 하다못해 지금 언론들도 다 잡돌이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재허가 뭐 재승인이니 무슨 뭐 정부 광고비 집행이니 온갖 수단들을 가지고 제도권의 권력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인사권과 지휘통제권을 가지고 사정기관 정보기관 움직일 수 있고요. 집권 여당 자체가 내각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권력이 지금 우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의석조차 부족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거. 결과적으로 여론전밖에 없어요.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이 진짜 이건 지금 야당의 주장을 우리가 같이 안 따라가면 큰일 나겠다라고 정말 위기의식을 느껴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콧방귀도 안 낍니다. 지금 특검이랑 다르게 보세요. 장동혁 당대표는 특검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인식을 민주당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냈는데 지금 상임위 원구성 아직도 협상 안 끝났어요. 그렇죠.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결과적으로 차이는 뭐냐? 정정식 원내대표는 자꾸 신문 인터뷰만 하고 그냥 이 원내에서 사부작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장덕 대표는 밖에서 처절하게 국민들과 같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민주당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정점식이 단식 투쟁이라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했으면 지금 원구성 깨끗하게 끝났지. 아직 국민들이 원구성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죠. 신문 안 봅니다, 요새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 방식을 정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동원해서, 그러니까 뭐 장애투쟁이라고 지금 터부시할 게 아니라 장애투쟁이 됐건 뭐 단식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내야죠. 이러다가 정말 나라 망하겠구나. 법사위를 여당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런 무슨 뭐 보안사건 폐지 같은 망국적인 법안들 일사천리 통과시키는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아야 여론조사도 계속 돌리면서 국민적인 인식을 계속 태워야 우리가 여당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그냥 불러주면 언론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인터뷰하고 오고. 근데 이런 식으로만 투쟁을 하니까 집권 여당의 그런 진짜 구한말 사대부들처럼 지금 투쟁을 하니까 전혀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런 짚어보고 생각이 들어요. 싶어요. 네. 오늘 언론이 국민의힘을 뭐라고 꼬집었냐면 지금 충북에서 충주시장 재검표를 하거든요. 우리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출신의 이동석 시장이 젊은 정치인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목리를 부리면서 재검표하자는 거예요. 아이고. 재검표를 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갔어요. 참관인으로. 그런데 국조특위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재검표 먼저 하자. 거기에 위원인 신동욱 의원 등은 아니다, 특검이 우선이다. 맞죠. 재검표 먼저 시키면 증거인멸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손발 안 맞는다고 언론이 또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시점에서는 특검을 먼저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박사님?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재검표는 꼭 해야 될 절차긴 해요. 네. 뭐 재검표를 해야 저것들이 부정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선관위한테 맡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관위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수사권 없는 이 여야 의원들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검을 먼저 관철하고 그것도 국민의힘 추천 특검을 관철하고 그 특검이 주도하는 재검표로 가서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 재검표 과정에서 한두 장이라도 빼박 증거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죠. 이게 특검이 해야 바로 수사의 부정선거의 증거로 수사상 활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검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재검표를 반대하는 거예요. 주진우 의원이나 신동욱 의원이나 국조특위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국조특위가 주도하는 재검표는 안 된다. 특검을 먼저 받고 국민의힘 추천 특검이 주도하는 재검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재검표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윤상현 그 점을 의원은 분명히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박사님? 국조특위위원장이니까 어떻게든 저 야당 것들하고 네. 저 여당 종북주사파 것들하고 어떻게든 이 이야기를 맞추고 또 선관위도 처음에는 재검표에 반대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관위도 좀 끌어당기고 이런 정치력 발휘 차원에서 그렇게 간 건데 그러니까 이제는 재검표를 더불어민주당도 반대 안 하고 선관위도 반대 안 하는 것까지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 좋은데 특검이 주도하는 재검표로 가야 되라고 우리 쪽 국회의원들이 다시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느낌에는 네. 특위를 하면 우리 당 국조특위장과 우리 당 국조위원들이 서로 여러 차례 논의를 안 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일종의 배드캅 국캅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을 수도 있다. 윤상현이 배드캅 역할을 자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끌어들이고 선관위 끌어들여서 재검표 쪽으로 어쨌든 끌고 왔는데 실제로 여기서 국조특위에 국민의힘 의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들 중에 정확하게 몇 사람이 다 좋은데 특검부터 하고 특검이 주도하는 국조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의견이 무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국조특위 위원들이 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투표함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게 관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다 보고 왔잖아요. 두 눈으로 다 목도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 같은 분들도 CCTV 하나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서 그 수백만 장의 투표지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조특위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특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을 한 것이고 이제 저도 전략적으로 어쨌거나 국회에는 그래서 우리가 국조특위가 힘들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수적으로 열세기 때문에 여러 그 교섭의 전략과 방식을 고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일처리가 깔끔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특검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인식이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건 우리 당만 계속 교섭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국민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됩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특검을 통과시키니만이 누가 주도를 하니만이 지금 몇 달째 지지부진한 장면을 목도를 하셔야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민주당이 목리를 부린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교섭도 하되 한편으로는 또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또 투쟁전선 이어가야 한다라고 봅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막 당장이라도 밀어붙일 것처럼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 제동이 거의 걸렸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발언을 시작하고 개정안을 따로 냈잖아요. 그리고 많아지고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건 거의 우리가 저지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저지시켰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장윤기 사건, 그다음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증언과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재검표 문제도 왜 지금 국조 재검표가 안 되는지, 왜 국민의힘 추천 특검에 의한 재검표만이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국조특위에서 드러난 수많은 이 선관위의 이 난맥상 이런 것들도 다 국조로는 안 돼. 그러니까 국조로는 안 돼. 특검으로 가야 돼라고 여론을 만들어 오는데 어쨌든 역할을 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도대체 뭐 하냐고 하는 비판을 한편에 받으면서도 하나하나 이 사실들을 드러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장으로 국조특위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 거거든요. 그 점에서는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한테도 좀 격려의 박수도 보내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그 다음 스텝이 뭐냐? 국민의힘 추천 특검이다. 그 국민의힘 추천 특검에서 재검표를 해도 해야 한다. 이렇게 딱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맞겠어요.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안철수는 이렇게 보는 눈높이가 우리랑은 좀 달라요. 그렇죠. 이 자유파 국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하고 네. 안철수의 눈높이가 조금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완전히 반대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서 예. 우리가 막 응원했다가도 네. 또 저러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정치인들이 안철수만 아니고 예. 몇 사람 있어요. 많죠. 자, 그런데 이 안철수의 특징은 한 번 물리면은 끝을 본다는 거예요. 예. 이거 완전 불독이야. 오, 집요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저 한동훈이 지금 물려가지고서 꼼짝도 못 하잖아요. 호적되고 있어요. 그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야, 이거 한동훈이는 당분간 안철수한테 맡겨놓으면 된다. 네.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다. 아하. 아니, 너무 웃긴 게, 한동훈이 주말에, 저는 차단당해서 못 봅니다. 한동훈 씨가 저를 짜치게도 차단을 해셔가지고, 제가 한동훈 씨 페이스북 못 들어가는데, 들어보니까, 무슨 글을 20개를 올렸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한동훈이 조바심 나면 열심히 글 올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안철수 이중자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침에 그 또 강찬호 논설위원이라고 또 한파 스피커로 좀 알려져 있는 네네. 평가를 받는 자기 전화해봤다고 하는데 한동훈 씨가 뭐 그랬답니다. 전원의 형태로 뭐 내가 상대할 가치를 못 느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철수? 난 이미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난 이미 내 입장을 다 밝혔고 더 이상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전원의 형태로 아침에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할 얘기가 없죠. 아니, 그 지금 법정에 나오면 되잖아요. 제 그러니까 말이요. 패문부제 할 뻔했다는데. 안철수는 이렇게 팩트 논쟁이 있을 때 예.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사람이 팩트고요. 그거에 대해서 평가만 얘기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인 거죠. 그러니까. 네. 아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거는 지금 한동훈이 제일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얘기한 사람이라는 건데, 그거를, 그러면 법정에 나와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면서 다른 사실관계를 얘기할 수 있어야 그럼요. 되는데. 특검 측에서 하면 돼요. 그럼요. 네. 나오라 할 때 안 나오죠. 특검 측에서 하세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나오라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나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예. 피하는 방법이 그냥 패문부제인 거예요. 그렇죠. 수사기관에서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오면 체포영장 나오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때는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빨리 그냥 수사하십시오. 한동훈부터 수사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꼭 짚고 싶은 게 한동훈 씨가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내란 주임무 종사자의 절정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 씨가 억울할 것이 없는 게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갑자기 탄핵 반대한다고 했다가 나를 체포하려고 했냐.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다음에 갑자기 관저에 들어가서 여러 의원들이 있는 자리였어요. 그 의원들이 저한테 전해주시는 그 분위기가 협박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탄핵 이탈표 만들 수 있으니까 탄핵당하기 싫으면 사실상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의 권력을 당에 일임한다라고 하는 그 워딩을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워딩을 받고 탄핵도 안 당해서 직무정지도 안 된 대통령이 버젓이 있는데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 국정 운영하겠다. 이거야말로 민주당의 논리대로면 내란 동조이자 내란 주임무 종사, 내란의 연장의 정점이잖아요. 근데 왜 특검은 조사를 안 하고 왜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저 그때 당시 네. 이거를 제가 내란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민주당 논리대로면 이게 제일 내란이지. 내란이죠. 명백한 내란이죠. 당사에 오라고 그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당사 지식 표결 해제 방해 아니, 이건 재판까지 받는데. 특검에서 예. 당연히 한동훈이 보호하죠. 아니 그 같은 이재명이랑 둘이서 서로 그렇게 아이고. 좋아 어쩔 줄 모르는 그 한동훈이를 특검이 어떻게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이해가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거는 수사를 못하지만 단계 사태는 수사 1년 만에 재개됐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네. 한동훈이 관련해서는 아니 그 사람 해당 행위로 제명한 거 아니다. 네. 범죄 혐의로 제명된 거다 그래서 예. 그 범죄 혐의가 단계 사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재수사한다. 그러니까 수사 재개가 됐다 그랬으니까 좀 지켜보는데 예. 저는 최근 들어서 제일 웃기면서 황당한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예. 아니 조갑제가 한동훈이한테 부산 기반 정당을 창당을 하라고 제안을 했다는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이건 뭐 조갑재 씨는 어느 편입니까 도대체? 아니 이거 한동훈 큰일 나게 하려고 진짜. 아니 조갑제는 이재명과 한동훈 편이에요. 아하, 그렇죠. 이재명 한동훈 편이에요. 둘이가 같이 손잡고 하면 진짜 편할 거야. 그러니까요.
두 번 얘기할까 한 번 얘기해도 민주당에 되니까. 가라 그러면 되는데 뭐 자, 이제 조갑제네. 야, 그런데 조갑제가 저렇게 떠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국민의힘의 이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 17명입니다. 네. 예, 북갑 재보궐선거로 무소속 하나가 됐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17명인데, 그 중에 한 10명 정도가 한동훈 똘만이거나 네. 아니면 한동훈이한테 뭐 좀 잘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갑제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아, 조갑제가 뭐 부산에 어디 뭐 해양대학교인가 무슨 하여튼 뭐 거기 출신이에요. 네.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부산을 지가 좀 지나는 데는 안다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네. 그러니까 그 조갑제 눈에는 그 국회의원 17분 중에 10명이나 한빠야? 뭐 이렇게 보는 것 네. 같아요. 그런데 그 한빠 10명이 그 지역구에서 2년 후에 공천받을 자가 단 한 명이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0이에요, 0. 영향이 없어요. 영향력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어쩌다가 한동훈이 때 배지 달아갖고서 그냥 배지 달고 다닐 뿐이에요. 맞아요. 아니, 조경태가 2년 후에 이 사상, 저 사하. 사하. 거기서 공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정성국이는, 정영국이는. 그러니까, 예. 진짜 부산 민심이 얼마나 한동훈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야. 네. 그런 사람이 무슨 원로랍시고 여기저기 낄 때 안 낄 때 나타나가지고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는 꼴이 네. 정말 짜증나.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제가 부연드리고 싶은 게 수도권에서 인기 제일 많은 건 장동혁 대표거든요. 수도권 2030 세대에서 유의미하게 다자구도에서 1위 하는 게 장동혁 대표고, 한동훈 씨는 그 아직도 조중동 좀 소비하시는 고령층 많은 지역 있잖아요. 그분들 TK6070이 한동훈의 핵심 지지층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이건 좀 분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씨가 그렇게 그 젊은 세대한테 인기가 없고, 중수청이랑 제일 거리가 먼 좀 수구 좀 뭐 후보 뭐라 그럴까, 좀 구태 정신의 전형적인 모습이 한동훈인데, 무슨 뭐 서울에 무슨 적을 둘 게 있다고,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예,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예. 조갑재 씨가 한동훈에게 창당을 권하는 걸 보고 네. 이 조갑재 이분도 안철수하고 같은 스탠스구나. 아하. 안철수 얼씬도 의원이 마라. 안철수 얼씬도 말고 창당은 응원한다. 네. 거기 가서 혼자 고립되든지 말든지. 그래서 한동훈을 위한다면 이런 말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아니, 실제로 한동훈 씨 그 팬클럽에서 조금 난리가 났다. 아. 조갑재님한테 그분들은 조갑재님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 음. 한동훈이 복당할 수 있는데 괜히 이런 얘기 해가지고 초치지 말라. 아직까지는 님자를 붙이네요. 좀 있으면 뭐, 놈자 붙일 것 같은데. 한동훈의 적은 곧 우리 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분들이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조갑재 씨도 팬클럽에서도 약간 자중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왜냐면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 무슨 뭐 창당해가지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팬클럽들은 그래도 좀 메타인지가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럼 마치 그 이재명의 개딸들이 예. 정청래 욕하는 거를 조만간 볼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도. 예. 좋습니다. 우리 조갑재 씨가 뭐 부산 거점으로 삼아라라고 했는데 그 부산에 어제 장덕 대표가 직접 출동을 했습니다. 어제 이 난리가 부산의 났죠. 이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하면서 6.3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의견을 수합하는 그런 일정을 가졌는데요. 어제 인파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냥 육안으로 보더라도요. 태극기 들고 나오신 분들만 그 광장을 쫙 메우는 이 장면 정말 장관이었거든요. 변호사님. 예. 저는 사실은 이 지방에서 어떤 우파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네. 이 되게 어떤 느낌이 좀 들었냐면 항상 그 어떤 구심점을 좀 갈구하시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방에 내려가 보면은. 그런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우파의 리더로서 부산에 내려가서 지금 부정선거 이 재선거에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말로 수렴하기 위해서 딱 내려가니까 그 부산에서 호응해줬다. 저는 그걸 눈으로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사실은 좀 뭉클하고 네.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었습니다. 예. 얼마나 이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사실 네. 이런 그 서울에서 장동혁 대표 내려와서 저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갈구하고 있었을까. 예. 저는 저런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정치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저런 거야말로 뭐 국민의 마음이지 무슨 뭐 정점식 얘기하는 그런 국민의 마음이 아니죠. 예. 그렇죠. 저희가 서면 하트광장인 것 같은데. 예.
꽤 넓은 광장이에요. 네. 네, 물론 이제 넓더라고요. 상가가 밀집돼 있는 곳이긴 하지만 한가운데 네. 꽤 넓은 공간인데 우리 이 자유파 국민들로 꽉 찼잖아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네. 나온 집회인데 저는 저걸 보면서 이른바 그 가성비 네. 장도혁 대표가 아주 가성비 좋게 지금 이 집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 집회는 국민의힘에서 주관한 집회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모이셨어요. 지구당이나 당협에 동원령을 내리지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에 아무런 부담이 없어. 맞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나가기 전에도 저 집회는 늘 있었어요. 지난번 인천 때도 있었고 네. 저 부산 하트광장도 우리 자유파 국민이 늘 하는 집회인데 평소에 100명, 50명 뭐 이런 단위로 하는 집회를 장동혁 대표가 온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왕 나와가지고서 대규모 집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집회를 주관하는 단체도 따로 사람들 모으려고만 애쓴 게 아니에요. 네. 장동혁이라는 이름이 저 사람들을 모으게 한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당에 아무런 부담도 안 줘. 그렇죠. 또 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시민단체에도 아무런 부담을 안 줘. 네. 그러면서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한 목소리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건 굉장히 가성비 높은 집회다. 예. 당에서 저런 식으로 몇천 명 한번 모으려면 그렇죠. 허리 아유, 등골이 빠집니다. 몇 날 며칠 돌리고요. 막 버스 대절해가지고 데리고 가야 될까 말까요, 사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당이 자기 뜻대로 잘 안 움직이니까 네. 저런 방식을 쓴 측면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보다는 당이 제대로 작동해도 저는 저 방식이 훨씬 더 그럼요. 효과적이고 좋다고 생각해요. 순수 체급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저기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네. 인천에서도 주고 부산에서도 주고 그러고 있잖아요. 부산에서는 이를테면 이번 주가 재헌절 연휴잖아요. 예. 그 17, 18, 19 올림픽 공원을 뒤덮읍시다 이러잖아요. 네. 총. 이게 다른 예. 무슨 최고위원 회의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저 집회에서 재선거를 외치는 국민 앞에서 올림픽 공원을 뒤덮읍시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좋죠. 너무 호응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방식의 대중정치인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정말 거듭난다. 하루가 다르게 예. 지금 진화하고 있다. 네. 그 장면을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국민 타령하는 국회의원들이 참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우리 박사님 말씀처럼 보도가 또 나왔어요. 장독 대표 부산 의원들이 피한다. 안 부산 나왔죠? 의원들은 안 나왔다. 야. 근데 오히려 이건 약간 의원들 망신 아닙니까? 아이, 그렇지. 부산 의원들이 안 나왔는데 부산 시민들은 더 많이 모였어. 그럼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진짜 뭐 입심만 맨날 그 재래식 미디어 나가서 떠들기만 하지 정작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이것만 노출시킨 결과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민의 공복이 돼야 되는데 예. 조중동의 공복임을 자인하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장동혁 대표 나와서 그 지지를 받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도 국민이고 뭐고 나발이고 아, 그냥 그럼요. 내팽개치고 거기서 얼씬도 안 한다? 정말 추악한 거죠. 그게. 아니 진짜 우리 당이 좀 특이한 게요. 참 저도 참 실망스러운 게 송파에서 잠실운동장에서 지금 이렇게 걸기가 일어났는데 잠실 국회의원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부산에서 우리 당대표가 나서서 그럼 당대표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부산 시민들을 보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맞습니다. 안 나와요. 당이 정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체 국민 하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국민의 실체는 뭐 어디 있는 건지. 아니 그런 자들은 어디도 안 나옵니다. 국민들이 예. 있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네, 오로지 가나요? 그냥 예. 조중동 이런 데서 불러주는 정치부장 것만 편집국장에 있는 데만. 그래서 그럴 거면 입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부산 집회까지 참석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도한 게 아니라 이제 참여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15일 날은 광주에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광주도 우리 청년단체 중심의 자유파가 그 불리한 정치 지형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계속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집회는 많아야 그저 한 3, 40명, 50명 정도 되는 집회지만 장동혁 대표가 15일 날 광주를 간다는데 네. 저는 최소 수천 명이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 간다고 지금 예정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대구도 뭐 수천 명은 최소한 모일 거라고 봅니다. 그게 네. 언제 어디건 간에. 그러면 이런 방식의 뉴미디어 대중정치가
장동혁 대표가 새롭게 지금 장을 열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말하자면 우리 올림픽 공원을 보면 무슨 그 집회 주최 단체도 없어. 네. 지휘부도 없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한 50일 가까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발적으로.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인천이나 부산이나 앞으로 있을 집회도 작은 청년 단체가 주체야. 네. 통상적으로 그동안 해왔을 때는 50명, 100명이 다였는데 장동혁이 나타나면서 수천 명의 대규모 집회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어디 가나 지금 그렇게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뉴미디어 정치 시대에는 뉴미디어 정치 지도자, 지금은 장동혁입니다. 예. 장동혁이 가는 곳이 그 정치 현장의 가장 뜨거운 현장이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처럼 뭐 조직을 동원하니 무슨 뭐 언론을 뭐 어떻게 하니 전혀 필요 없다. 상관 하나도 없다. 당에서 뭐 버스 대절 하나도 필요 없다. 그냥 장동혁 대표가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또 화력을 보태주고 문제인식을 공유를 하는 이런 식의 새로운 정치. 그래서 예전 같으면 올드미디어가 지금도 예. 그런데 네. 저런 대규모 집회를 취재를 만약에 올드미디어가 한다 그러면 네. 스케치한 다음에 그렇죠. 그 장동혁 대표가 연설을 한 것은 직접 안 내보내요. 네. 그냥 뭐 저 앵커가 간단하게 한두 마디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어디서 어떤 연설을 하든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생생하게 아, 준비가 돼요?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그 음성을 직접 전 국민한테 전 세계에 네. 전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안 오면 자기들이 손해예요. 안 오면 그러니까 제르신 미디어들도 어제 와서 또 몇 개 매체들은 다 찍어 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선행 후행 관계가 달라졌다. 우리가 여론 주도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예. 정치 현장에서 우파 운동 계속 해오신 우리 선배님들도 장동혁 대표 이런 장동혁 대표 같은 수단이 없어요. 얼마나 네. 좋은 수단입니까? 그럼요. 그래서 적극 활용하십시오. 아니, 조회수 안 가는데 많아야지. 없어요. 안 가는데 조회수 없어. 국민이 부르면 간다니까요. 네. 아이고. 얼마든지 활용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예. 5만 인구, 10만 인구의 지방 도시에서도 집회 한다고 그러고 요청하려니까요. 네. 요청하면 갑니다. 이런 맞습니다. 정치인이 어디 있었어요? 네.